이해 안 되면은 이건 쉬는 시간에 질문해야 돼. 이 재심을 확실히 잡아놔야 돼. 이거는 거의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자, 우리가 재판이 있으면 이제 유죄 판결이 있을 거고, 무죄, 마지막 재판이 무죄, 면소 판결, 공소 기각 판결, 관할 위반 판결, 이런 게 있을 거야. 5개가 있었단 말이야, 마지막 재판이. 그런데 이 유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유죄라는 것은 형을 면제하는 판결도 유죄야, 선고유예도 유죄고, 다 유죄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요 판결의 약식명령 같은 것도 유죄지? 약식명령. 자, 이런 게 유죄란 말이야. 이것이 확정이 됐을 때야. 유죄가 확정이 되는 경우야.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어. 이랬을 때 이 확정된 유죄 판결을 다시 한 번 더 심판해 주라. 다시 한 번 라고 해서 재심이라는 것을 청구해. 응? 재심이라는 걸 청구해. 다시 한 번 더 재심, 다시 한 번 심판하자는 거야. 이거는 이 유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 있어.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단 말이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재심 청구를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원은 심사를 할 거 아니야. 재심 사유를 심사한다고. 과연 재심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심사를 한단 말이야. 해가지고 재심을 한다는 재시 결정도 할 수 있고, 야 그럼 하자. 아니면 기각 결정도 할 수 있겠지. 둘 중 하나겠지. 야 그래 재심하자. 아니면 안 돼 라고 기각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면 이제 재심의 심판 절차가 시작되는 거야. 심판 절차를 해요. 심판을 한다고. 이제 정말 이게 유죄가 맞나 라고 심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심의 판결을 뭐 할 것이다? 선고할 거야. 이거 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러면서 이제 좀 들어가 보자고요. 재심이란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재판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재심의 대상은 유죄 재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유죄가 뭐냐? 유죄 판결.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상소를 했는데 그 상소를 기각시켜버릴 수도 있지. 그럼 유죄가 확정돼 버리잖아. 그러한 상소 기각 판결, 형면제 이런 거 다 유죄인데, 3번에 특별사면으로 특사 형 선고 효력이 상실이 되더라도 이미 받은 유죄 확정 판결이 있지. 그럼 할 수 있어요. 유죄 확정 판결이니까. 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여긴 꼭 조심해야 되는데, 자, 제1항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소한다. 이건 별 의미가 없고, 제2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고, 우리는 3항이 중요해.
형벌에 관한 법률, 형벌, 그러니까 형법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형벌은 소급해. 다른 거 소급 안 하는데, 다만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의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요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거기 기억, 니은처럼 시험이 나올 건데, 아니면 기억, 니은처럼 보통 나올 거야. 그런데 화살표처럼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화살표를 좀 잘 그려봐. 자, 보자고. 우리나라가 이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여부가 있어가지고요. 2008년 10월 30일 날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었어. 간통죄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계속 간통에 대해서 이제 위헌 시비가 있었단 말이야. 에? 성적 자유권 침해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쭉 나가서 2015년 언제더라? 15년 2월 26일 날 위헌 결정이 내렸어. 됐지? 그러면 이 간통죄는 형벌이잖아. 그럼 요거 위헌 결정이 내리면 소급에서 그 효력을 상실하잖아. 단 합헌 결정이 있었을 때는 그 다음 날까지만 소급한다 이랬잖아. 그러면 이 다음 날이 언제냐? 10월 언제? 31일까지만 소급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야. 됐지? 이것은 그대로 뭐다? 유효하단 말이야. 유효하단 말이야. 그러면이다. 지금 현재 간통죄가 없어. 법이 폐지되고 없단 말이야, 지금. 맞지? 그럼 재판을 하려고 해, 이제, 간통죄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이 언제 간통을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간통죄가 만일에 여기서 간통을 했다. 여기 이제, 2015년, 지금, 2015년, 3월 1일 날, 3월 달에 지금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해. 봤더니 간통죄가 2008년 여기 언제라 그럴까? 2008년 10월 딱 30일 날 간통을 했더라. 그러면 유효하지. 한데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 법이 폐지되고 없어. 이날부로 법이 폐지되고 없단 말이야, 간통죄가. 자, 우리 형법 할 때 법이 행위 시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지. 반성으로. 그때는 무슨 재판하더라? 면소 판결을 해. 그런데 이 사람이 간통을 2008년 10월 30일 날 간통을 했더라. 하루 상간으로. 이랬을 때는 법이 없지. 무효지. 이때는 무슨 재판에? 무죄 판결에. 요게 함정으로 나온단 말이야. 어려울 때. 자, 봐봐. 간통죄란다. 우리 시험에 이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형벌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 소급에서 뭐가 돼? 무효가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때 무슨 재판을 하는가가 많이 나온다면, 거기 한 10번이면 9번 반은 그렇게 나와. 9번 반은. 95% 그게 나온단 말이야. 무슨 재판해? 무죄 판결해. 그런데 0.5번 하나. 정말 예외적 뭐가 나오냐?
요게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는 거야. 이걸 갑자기 주는 거야. 위헌 결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에 뭐가 있었다? 합헌 결정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있는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슨 재판하는가? 혹시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뭐야? 이건 면소 판결이야. 이해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봐봐. 자, 보자. 위헌 결정을 받으면 형벌이 소급에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래서 무슨 재판해야 돼? 무죄 판결해야 돼. 무죄 판결. 법이 없어. 무효니까. 법이 무효니까 범죄를 안 했지. 법이 없잖아. 법이 무효니까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무죄 판결해야지. 무죄야, 무죄. 그래서 보통 그렇게 나와. 그런데 간통죄처럼 우리나라가 쭉 지내오다가 어떨 때는 똑같은 사건에 합헌 결정을 할 때가 있었던 사건들이 있어. 그럴 때는 어디까지 소급하는가가 문제가 돼. 법에가 그 합헌 결정 있는 언제까지 소급한다? 다음 날까지 소급해서 무효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 날이 언제냐? 10월 30일까지 소급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그전은 무효가 아니잖아. 그전은 계속 뭐다? 유효하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이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행위를 했을 때의 기준법을 적용하거든. 형법에서 행위시법을. 그럼 이 사람이 간통을 10월 30일 날 했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 적용되는 형법은 뭐야? 10월 30일 형법을 적용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10월 30일 형법은 간통죄가 유효야 무효야? 유효해. 그래서 유죄 판결해야 되는데 법이 폐지가 되고 없단 말이야. 지금 간통죄가.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3월달에 15년 3월달에 재판을 하려고 해. 뭐 16년도 좋고 법이 폐지되고 없어. 맞잖아. 법이 폐지되고 없으면 형법 제1조 2항 무슨 재판한다? 면소 판결하는 거야. 됐지? 요거. 자, 보자.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사례처럼은 안 나올 거고, 기억, 3번은 기억. 형벌의 위헌 결정이 있으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있으면 뭘 재판해야 된다? 무죄 판결의 원칙이다. 요거 기억이 많이 나와. 그런데 니은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제한이 있고 그 소급표 미치지 않은 유죄 확정 판결에서는 그 소급표가 미치지 않은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여기 소급표 안 미치지. 무슨 재판해야 돼? 면소 판결해야 된단 말이야. 면소 판결에. 그렇지? 이 화살표에 잘 보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무슨 재판할까? 이건 법원직 문제더라. 봐봐. 어떤 사람이 봐자. 어 2004년에 간통을 했어요. 2004년에 간통을 했어. 그래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은 이 사람이 언제 됐냐면 이 간통죄에 대해서 2009년 8월 달에 유죄가 확정됐어. 이해돼? 그러니까 하여튼 묘하게 이게 걸쳐져 있지. 그러니까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제한되는데 했는데
이 사람이 확정 판결을 받을 당시는 언제냐? 무효됐을 때야. 자, 여러분이 판사라도 골치 아프지게 행위시를 적용하면 무슨 재판해야 돼? 면소 판결이고,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뭐냐? 무죄 판결이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1심, 2심 판사들도 헷갈려버린 거야. 뭘 적용해야 되지? 헷갈린 거야, 이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재심은 그 대상이 뭐냐? 유죄 확정 판결이지. 재심의 대상은 유죄 확정 판결이잖아. 그렇다면 그 대상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뭐가 돼야 돼?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언제? 2009년 8월이. 그러면 뭐야? 2009년 8월은 여기잖아. 소구표가 미치는 범위잖아. 그래서 무슨 재판해야 돼? 무죄 판결을 해야 돼. 알았어? 요게 금년도 법원직 문제야. 그런데 물론 찍어도 대충 맞을 거. 왜냐면 이건 이제 공부 안 하는 사람 맞아보겠지. 뭐 얘 맞냐? 뭐 유언 결정 내렸으니까 무죄 판결 하겠지. 이렇게 찍으면 돼. 돼. 어렵게 안 냈으니까. 뭐 말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공부해서 막 난 다 맞아버려야 되겠다 한 사람은 읽다가 돌아버리지. 여기 뭔 소린가 몰라가지고. 그런데 에라 몰라. 그냥 유언 결정 받았잖아. 결론은 뭐겠지? 무죄겠지라고 한 사람은 맞지. 이게 바로 객관식의 묘미야. 객관식은. 됐어요? 별거 아니야. 에? 그러니까 유언 결정을 받으면 원래 무슨 재판한다? 무죄 판결하는 게 원칙이야. 형벌이. 무죄야. 에? 그런데 왜 무죄냐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소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소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있을 때는 소급표가 뭐가 돼? 제한된다는 거야. 언제까지 제한된다? 합헌 결정 있는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 그 전까지는 제한이 돼버려. 여기까지는. 이건 유효야. 이렇게 조심한다. 자, 그다음 사항은 별 문제가 안 돼. 이제 형벌이 유언 결정이 됐을 때는 이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까? 형벌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할 수 있어. 유언 결정.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소급표가 없어서 안 돼요. 형벌에 대한 유언 결정만 뭐 한다? 재심 청구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왜 안 돼? 소급표가 없어서 그래요. 재심 대상이 아닌 거 간단합니다. 유죄가 아니면 안 돼요. 무죄, 면소 다 유죄 아니잖아요. 공소, 기각, 관할, 이방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도대체. 그리고 이제 그 화살표는요. 화살표란다. 별표는 함정이에요. 함정. 이거는 성질 급한 사람 틀려라는 게 봐봐. 항소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상고심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여러분 확정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까? 공소기각이 확정됐습니까? 공소기각이 확정됐잖아요. 당연히 재심 안 됩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뭐야? 그냥 공소기각 이렇게 찍은단 말이야. 유죄 앞에만 본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시험 볼 때는 이런 게 언제 이렇게 틀리냐면 내가 그랬잖아. 어차피 시험으로는 합격을 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합격은 말이야. 응? 축구 같으면 승리야. 이겨야 돼. 무승부도 안 돼. 무승부도 안 돼. 합격을 해야 되는데 승리를 하는데 축구 게임에 이기려면 일단의 강팀은 뭘 잘해야 돼? 수비를 잘해야 돼. 수비를 잘한다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 가벼운 거는 다 맞아줘야 돼.
그러려면 기출문제를 꼭 열심히 풀어란 말이야. 많이 풀 필요 없어. 너무 많이 풀면 지쳐. 한 3년 정도만 계속 풀어. 그러면 그 17개 나와, 거기서 그대로. 그럼 거기서 나온 거 실수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3문제가 이제 뭐냐? 바로 이런 게 튀어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17개는 그냥 지금 뭐 드르륵 맞춰버린 거야. 그냥 한 10분도 안 나. 7, 8분이면 해버려. 충분히 할 수 있어. 왜? 수없이 봤던 건데.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서 함정에 안 빠지려고 딱 해서 잡아놔야 되는데, 기출문제도 대충 풀어놓잖아. 그러면 이거 풀다가 머리가 막 이제 행글행글 돌잖아? 그러면 정작 쉬운 것도 뭐 한다? 틀려버린다는 거야. 이 시험 보는 요령이야. 나 영어, 국어는 잘 여러분 국어 안 보잖아? 영어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사, 법학, 경찰학은, 경찰직은 그래. 그러니까 경찰직은 일단의 기출문제를 수비라 생각해. 축구할 때. 계속 보는데 그것만 보면 딱 몇 점 나와? 영어 빼고 한 80점 나와. 그래갖고 뭐야? 툭 떨어져. 그래놓고 집에 가서는 자랑, 한 문제, 85점에 학교 가니까 한 문제 차이였습니다. 내 부모님 몰라. 오, 나 열심히 공부했네. 아니야. 그럼 공부 방법. 그래서 공부 그렇게 한 사람들이 공부를 오래 끌어. 오래가. 예. 한 몇 년씩 간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그걸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좋은 줄 아는데, 그것은 뭐 공부를 1년 하든 3년 하든 6개월 하든 그 점수는 나와. 우리가 학교 가기 위해서는 그 좀 까다로운 거 있잖아. 그거 한두 개를 가면.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야. 그러려고. 그래서 이런 거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의 2번 다 함정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 파기. 당연히 뭐가 아니다? 유죄 아닙니다. 재심 대상 안 됩니다. 3번. 이따 이거 3, 4번은 경찰직이 아주 특이급으로 나옵니다. 3, 4번. 이따 할 거예요. 문제 풀면서. 항소심에서 파기된 1심 판결이에요. 그럼 1심 판결은 없죠. 파기돼 버렸잖아요. 파기. 그러니까 1심 판결은 재심을 할 수가 없어요. 재심 못 합니다. 이거. 됐죠? 4번.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판결이 선고가 되면, 정식재판의 판결이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뭐한다? 상실해버립니다. 맞죠? 약식명령이 없잖아요. 재심 못합니다. 이거 이따 다시 할 거예요. 경찰직이 아주 특이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안 헷갈리는데 그 다음 게 헷갈려버려요. 그 다음에 5번, 6번. 당연히 뭐다? 유죄 아니잖아요. 재심 안 됩니다. 7번. 위헌 결정을 받아서 재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한정된다? 형벌. 형사소송법이 위헌 결정 받았다. 이건 소급이 없어요. 재심 못합니다. 형벌이 위헌 결정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재심 대상 아닌 거 이런 거 나온 것은 아예 점수 주려고 자 드세요라고 하면 준단 말이에요. 그 43페이지 한번 봅시다. 43페이지. 9번 문제. 2021년 경찰 간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런 경간부 문제지만 아예 이거는 무슨 문제야? 자, 드세요 하고 준 거죠. 이런 거를 틀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여기서 유죄만 찾으면 몇 번밖에 없어? 3번밖에 없잖아. 4번은 약식명령 효력을 이미 상실해버렸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점수 줄. 이런 거를 틀리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수비란 말이야. 수비. 있죠? 그 다음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재심 사유입니다. 됐죠? 재심 사유예요. 이 재심 사유를 심사하는데 이 사유는 좀 이게 나왔을 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내가 책에는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자주 나온 거 몇 개만 딱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위에 거에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지. 봅시다. 제일 먼저입니다. 함정이 제일 많이 나온 거야. 요게 이제 온판결이죠. 여기 온판결이에요. 온판결. 이게 재심이 대상 판결이란 말이에요. 요게 재심 대상 판결이잖아요. 이게 재심 대상 판결. 요게 여기서 증거된 증언이, 그러니까 여기서 유죄로 증거된 증언, 증인이 증언을 해서 여기서 유죄가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증인이 거짓말한 거야. 증인이 거짓말하면 무슨 죄야? 위증죄겠지. 에? 증거된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경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증언을 했잖아. 이 증인이 유죄가 확정이 되면 허위 증언했다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증인이 유죄가 뭐가 돼야 돼? 확정이야. 유죄가 선고됐다. 안 돼. 선고 갖고는 안 돼. 나중에 선고는 나중에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 유죄로 기소됐다. 안 돼. 증인이 유죄로 뭐가 돼야 돼? 확정. 요게 함정으로 나와. 점수 주려고. 이해되죠? 확정이다. 그 다음 함정이 이런 게 있어. 증인이 다른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증인이 AB가 있는데, A가 B를 위증죄로 고소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고소가 허임이 밝혀진 무고죄가 되거든. 그래서 증인이 무고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렇게 낼 때가 있어. 재심 사유 안 돼. 뭐로 확정이 돼야 돼? 위증죄로 확정돼야 돼. 위증죄로. 무고죄 확정 아니에요. 위증죄로 확정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무고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어떤 원판결이 무고죄야. 무고죄라는 게 뭐야? 타인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무고죄잖아. 무고죄로 확정됐는데 무고가 아님이, 허위가 아님이 이 말이에요. 다른 확정 판결로 증명이 됐을 때 요 두 개만 좀 조심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안 헷갈려요. 두 개 됐죠? 두 개. 그 다음에 증거로 사용된 재판이 확정 판결에서 변경된 경우와 4번 무죄 판결, 면소 판결, 형면제 판결,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 이랬어요. 여기서는 뭐를 조심하냐면 무죄, 면소, 형면제 하면서 슬쩍 가운데 뭐를 끼워였냐면요. 공소기각을 끼워였습니다. 공소기각은 안 돼요. 슬쩍 여기 들어간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형면제는 필요적 면제입니다. 법관 재량에 의해서 면제된 것은 법관 마음이니까 재심 사유 안 되고, 당연히 새로운 증거라는 것은 그 증거가 새롭게 발견이 돼야 됩니다. 알았죠? 새롭게. 그래서 이 새롭다는 말은 법원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뭐가 돼야 돼? 새로워야 된다. 그러면 증인이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번복했어요. 또는 공범이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거 아니죠. 똑같은 걸 말을 이리저리 바꿨을 뿐이죠. 이건 재심 사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어야 되고, 4번 그것이 명백하다. 이 말은 명백.
여기서 명백이라는 것은 자유심증보다 더 우월한 객관적 우위성을 말합니다. 명백을 말합니다. 자유심증은 한마디로 말하면 법관 지 맘이야. 그런 갖고는 안 된다는, 그것보다 더 명백해야 돼, 객관적으로. 이러한 증거의 명백성은 새로운 증거와 기존 증거를 당연히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조세,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판결. 그럼 세금 낼 필요 없죠. 이거는 당연히 명백한 뭡니까? 새로운 증거죠. 그 조세 포탈죄에 대한. 니울도 마찬가지. 조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조세 포탈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확실히 크죠? 이런 건 된다. 근거되었던 형벌법규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법은 안 된다 있고요. 이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이나 수사기관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을 때, 여기서, 그러니까 대상 판결했을 때 경찰이 고문했다는 것이 발견됐을 때, 고문. 근데 고문 갖고는 안 돼. 발견 갖고는 안 돼. 그래서 고문이, 경찰이 했던 고문 유죄가 뭐가 돼야 돼? 확정돼야 돼. 고문했다고. 그런 거예요. 일곱 번째는 별 의미가 없고. 자, 그럼 들어갑니다. 이 사유가 있어. 심사를 해. 그러면 재심 관할은 어디다 청구하냐면요. 이 청구는 원심법원에다가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판결한 법원에다 청구하는 거예요. 원판결한 법원에다가, 상급법은 아닙니다. 원판결한 법원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청구권자는 누구냐? 지금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검사도 할 수는 있지만 검사는 유죄받은 사람의 뭘 위해서만 할 수 있어? 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 있어요. 유죄 선고받은 자, 유죄를 받은 자의 법정 대리인, 유죄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는, 죽었을 때는 배우자나 또는 그 사람의 직계 친족들이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김재규란 옛날에 있잖아요. 저 박정희 쏴 죽인 사람. 지금 현재 얼마 됐죠? 1979년에 죽었으니까 30년 됐나? 지금 재심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재판 다시 해주라. 이렇게. 그래서 재심은 뭐 한다?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관계없어요.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검사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검사는 언제 많이 하냐면, 해당 사건에 관여한 법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이 됐을 때는 재심사에 맞죠. 그런데 그 유죄를 선고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 무슨 말이냐면 유죄를 받은 사람이 뇌물을 줬다 할지 이런 경우 이때는 검사만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 이외의자가 재심을 청구할 때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요. 이러한 변호인의 선임은 여기서 선임을 하면 요 재심 심판할 때까지 효력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좀 보도록 하고 변호인 효과에서 그 다음에 시기 재심 청구는 형 집행이 종료해도 할 수 있고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할 때도 할 수 있고 확정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제한이 없고, 이러한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한다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만일에 교도소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석방 안 합니다. 이 말은 뭐 한다? 형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효력이 있다고 그러면 야 교도소 사는 놈들은 무조건 뭘 청구해버려? 재심 청구해버리게? 석방되게? 안 그럽니다. 형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단
검사가 재량으로 뭐 할 수는 있다? 정지할 수는 있어요. 검사가 정지 안 합니다. 할 수는 있다. 재심 청구는 취하할 수 있고 재심 청구를 취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재소자 특치, 교도소에 현재 수감되어 있는 이 사람은 그 재심 청구서를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법원에 제출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심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기각 결정의 송달서를 누구한테 보내줘야 돼? 교도소장한테 보내야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의 모든 서류는 누구한테 보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한테 보내야 됩니다. 피고인한테 보내는 건 무효입니다. 이거 재소자 특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런 문제도 혹시 몰라 정리해놔봐. 봐봐. 지금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서류 송달을 교도소장한테 했는데 피고인에게 송달이 안 됐습니다. 유효, 무효? 유효합니다. 송달 효과 발생합니다. 피고인에게 송달 안 돼도 돼요.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한테만 송달되면 돼. 그럼 또 역으로 시험을 낼 수도 있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의 서류 송달을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했습니다. 직접. 송달 효과 있어, 없어? 없습니다. 무조건 뭐야?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송달해야 돼. 그럼 송달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입니다. 재심 개시 절차의 심리. 재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합의부원에게 그 재심 청구 이유에 대한 사실 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 판사에게 이를 대신 해라고 촉탁할 수도 있고, 이때 명령을 받은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고, 재심 청구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청구한 자와 그 상대방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단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법정 대리인이 청구했을 때는 그 법정 대리인금 항상 유죄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다 이 말이에요.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잘 봐야 돼. 재심 개시 결정 전 절차라고 하고, 그렇죠? 지금 재심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재심 심판 절차를 잘 봐. 경찰직에서 아주 좋아하는 문제야. 어디를 물어본가 잘 봐야 돼. 재심 개시 절차를 물어보냐, 재심 심판 절차를 물어보냐. 여기는 지금 그 사유만 조사하는 거죠. 유죄 무죄 조사 안 하는 거죠. 여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론이란 게 뭐야? 공격과 방어를 하는 건데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변론은 사유조사하는 건데 일반 사람에게 공개할 필요 없죠. 그건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봐봐, 여기는 이제 당연히 변론해야 되죠. 나 죄 없습니다. 맞죠? 그거는 뭐야? 공판 절차입니다. 일반 사람 들어와서 당연히 재판이 공정하게 되는 걸 봐야 됩니다. 요거는 변론이 아니고 비공개도 한데 여기는 뭘 해야 돼? 변론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뭐한다? 이거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뭘 물어본가? 그 다음입니다. 재심 개시 결정과 당사자 의견.
재심 청구의 이유가 기재가 돼 있다고 하여 이 절차 행령 못합니다. 꼭 의견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재심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결정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티그. 그러면 다시 합니다. 재심 개시 절차는 뭐를 심사한다? 사유를 심사하고요. 재심 심판 절차는 이제 뭡니까? 범죄 사실을 심의하겠죠? 이 사람이 죄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유만 심사합니다. 요것이 시험에 어떻게 경찰직에 잘 나오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체적이란 말을 이제 앞으로 그 법에서 많이 쓰는데, 형사소송법 같은 데서 실체적이란 말은 사건의 실체니까 뭘 말해? 범죄 사실을 말합니다. 응? 범죄 사실. 그래서 재심 사유가 재심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에 실체적 사유는 여기서 실체 사유가 뭐야? 범죄 사실이란 말이야.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실체적 사유를 맞았는다? 심리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렇게 나와요. 4번. 사법경찰관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재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고문한 거야. 그러면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뭔만 심사하는 거야? 사유. 고문을 했나 안 했나만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관이 사법경찰관이 그 뭡니까? 담당한 죄 사건 실체에 대해서는 심리 안 해요. 실체는 어디서 해? 심판 절차에서 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겠죠? 요거 틀리면 안 돼. 경찰직에 좀 여러 번 나왔어. 여기서는 뭔만 보는 거야? 사유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고문했나 안 했나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사건의 실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판단해? 여기서 판단하는 거야. 죄가 있나 없나를. 그 다음 재심 개시 결정입니다. 재심 청구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개시 결정을 하는데, 이 개시 결정을 할 때도 역시 결정을 해도 형 집행 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석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왜 안 합니까? 여기서 다시 뭔다? 다시 뭡니까? 유죄가 선고될 수 있잖아요. 그럼 석방에 다시 잡아오거든 뭐 하죠? 그래서 재심 개시 결정이 있다고 해서 형 집행정지란 말은 석방입니다. 석방 안 합니다. 다만 이제 법원 재량으로 석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니은을 꼭 좀 봅니다. 요게 재심 개시 결정 다시 한번 봅시다. 435장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항 재심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 개시 결정하여야 한다. 2항 재심 개시 결정을 한 때는 결정으로 형 집행을 뭐 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 했어요. 맞죠? 그리고 끝이죠? 그리고 끝이면 아무 말이 없어. 그 다음에 맞잖아. 아무 말이 없어. 그 다음에 그거 심판들도 뭐갑니다. 우리 혹시 저번 주에 배운 거 기억한가 모르겠는데, 그럼 자 재심 개시 결정 다음 무슨 절차가 있어 이제? 재심 판결 있죠? 그럼 이거는 뭐가 돼? 판결 전 결정 절차죠. 법에 즉시 항고란 말이 없으면 뭐 할 수 없다? 불복할 수가 없어요. 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봅니다. 경찰직에 뭐가 나오냐? 잘 나와. 니은을 읽어보고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서 개시가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부당성을 다툴 수가 없다 했는데 봐봐. 아까 우리 했었잖아. 항소심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고심 도중에 피고인이 사망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그 항소심의 유죄 판결은 없어버렸죠. 없어. 왜? 마지막에 뭐가 확정됐으니까? 공소기각 결정이. 아까 했잖아. 넘어가 또 한 번 더. 똑같은 거야. 나번.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어요. 정식재판이 확정되니까 약식명령 효력이 뭐가 됐어? 상실돼 버렸습니다. 맞죠? 가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심을 청구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미 효력을 상실한 약식명령에 대해서 뭘 청구한 거야? 재심을 청구해요. 이미 사라지고 없는 항소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자 이 멍청한 자식이 당연히 뭘 해야 돼? 기각 결정해야죠. 재심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판사이 멍청한 자식, 판사들 멍청한 거는 80% 멍청합니다. 검사는 90%가 멍청하고 경찰은 몇 프로가 모른다. 이 자식이 재심 개시 결정 해버린 거예요. 요거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무슨 재판하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심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뭘 해버렸다? 재심 개시 결정을 했을 때 요 심판 절차에서다. 여러분 유죄 상식적으로 유죄 판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대상이 없는데 무죄 판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심판할 것이 없는데 뭘 유죄 무죄야? 답이 뭐다?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가 답이야. 이상하죠?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 이게 맞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많이 틀려버린 거야. 아무 재판 못 하잖아. 맞잖아. 뭐 대상이 없는데 무슨 재판을 해? 답이 뭐라고?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야. 됐지? 이해됩니까? 아무런 재판 못 한다가 답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군인은 군사법원서, 민간인들은 어디서? 일반법 재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군대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사람 있죠. 군대에서,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 군인들이 유죄 확정 판결 받으면 이제 이거 민간이 돼버립니다. 제가 이제 형이 확정되면. 그러면 그 사람 재심청 거기다 해야 돼. 일반 법원에다 해야 됩니다. 이게 군대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민간이 되기 때문에 재심청 거기다 되면 그 민간 법원에 해야 되는데 멍청하게 군사 법원에다 했습니다. 원심 법원에 해야 된다니까. 원심 법원에 해야 된다니까 멍청한 자식 어디다 한 거야? 군사 법원에다 한 거야. 유죄 판결한. 알겠지? 유죄 받은 놈이 했겠어요? 누가 했겠지? 변호사가 했겠지. 그러니까 또 군사법원에서 또 뭐까지 했네? 재심 결정을 했네. 군사법원에서. 진짜 또라이들 많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잘못된 거야. 그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괜찮다는 게 판례입니다. 민사항으로서 심판하면 됩니다. 되고요. 심판 절차입니다. 잘 봐요.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그 신급에 따라 다시 심판합니다. 특히 제2항을 조심합니다.
2로, 2항의 2로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해서 재심을 청구했다 할지, 또는 재심을 청구한 자가 판결 전에 사망했다 할지, 원래 일반 절차에서는 사망이나 심신상체가 되면 공판 절차를 뭐 기각시킨다 할지 정지시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죽었어요. 사망했다나 또는 심신장애가 있었어요. 어디서? 재심 심판 절차에서. 자, 그랬을 때 438조가 뭐 한다? 공판 절차를 뭐 하지 않는다? 정지 안 하고 기각도 안 한다. 이 말은 공판을 뭐 한다? 계속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디서? 자, 그러면 경찰직이 여기를 물어봅니다. 재심 개시 결정 절차 전에 또는 재심 개시 절차에서 청구인이 사망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기를 물어봐요. 당연히 뭐다? 청구 절차가 뭐가 된다? 종료합니다. 죽었으니까 청구한 사람이. 그럼 여기는 왜 기각 안 시킵니까? 법위가 괜찮다고 돼 있죠. 그래서 심판 절차에서 심판 절차에서 사망했을 때는 뭐 한다? 계속합니다. 그런데 개시 절차에서 사망했을 때는 개시 절차는 뭐가 돼? 종료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조심해라고 칠판에 써놓은 건 틀리면 안 돼요. 다 경찰직 기출문제들이야. 그 다음입니다. 사망. 피고인이 없어 재판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다. 사항. 그래서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 변호를 선정해야 됩니다.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한다. 이건 이제 이따 배울 국선 변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물어봅니다. 재심 개시 절차에서 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한다면 틀립니다. 재심 개시 때 그 말이 없었어요.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을 선정한다는 국선 변호인 제도는 어디에만 있어? 어떤 절차가 있어? 심판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직이 좋아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경찰직에서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하나 더 있구나.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경찰직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고난도 시험의 기출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수비야. 수비. 지금까지 했던 건 틀리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까다로워할 수 있어. 자, 우선은 이거 하나 정리해 보자고요. 경찰직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봅시다. 죄를 두 개를 범했습니다. 경합범입니다. 옛날 조병암 사건인데 간첩죄와 불법무기 소지죄가 경합범입니다. 알았죠? 경합범이면
이때 사형을 하나를 선고를 합니다. 경합에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이 확정이 됐죠. 자, 경합범인데 이제 확정이 된 거야. 유죄가. 조방암 사형 당해버렸죠. 조방암 알죠? 몰라? 아니지. 조방암 모르면 안 되는데. 왜 안 돼? 여러분, 경찰적 입은 1차인가 2차 문제던데. 조방암이. 한국사. 19번 문제인가 18문제 같은데, 보니까. 한국사 문제. 흐름 문제. 이승만 때, 야당 후보로 나왔는데, 사형당해버렸어. 잡아 간첩죄로 사형시켰어, 이승만이가. 사형시켰어, 이승만이가. 간첩이라고. 알았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읽다가 잘 헷갈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조봉암을 잘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 풀었는데, 조봉암, 해설, 내가 한국사 해설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난 한국사 좋아하니까 잘 막 본단 말이. 진짜 개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말고, 네이버를 치면 조봉암을 치잖아. 그러면 인물 안에서 시큼하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심심할 때 읽어봐. 누워서 있고 자다가 그러면 뭐야? 조봉암에 대해서 그 근처에 대해서 뭐 한다? 완전히 선생보다 여러분이 훨씬 뭐야? 뛰어난 거야. 암기할 필요 없어. 그런 것들. 왜? 객관식이니까. 여러분 나이 때는 암기 안 해도 한번 나오면 뭐야? 봤던 거는 가물가물하게 기억이 나. 여러분 나이 때는 나이가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야 이제 뭐야? 암기하고 그런 거야. 여러분은 암기 안 해도 돼. 됐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형이 확정됐다고. 그러자 조봉암 가족들이 이 간첩죄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한 거야. 자, 그러니까 경합범 중 뭐만 청구한 거야? 어느 한 죄에 대해서 뭘 한 거야? 재심을 청구했다고.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재심을 청구한 범죄고, 요거는 재심을 청구 안 한 범죄지. 요것만 청구한 거야, 가족들이. 그러면 이때 그 재심 개시 결정은 청구한 것만 할 거냐, 다 할 거냐 이 말이야. 이게 문제가 되잖아. 그럼 상기했나 보자. 만일에 청구한 것만 개시 결정을 했다고 해보자. 뭐만? 간첩죄만. 응. 그럼 이제 간첩죄가 만일에 무죄라고 하자고. 그러면 불법 무기 소지죄는 유죄잖아. 지금 청구 안 했으니까. 형 다시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 다시 정해야지. 맞잖아. 두 개를 합쳐서 뭐야? 사형이 너무, 그 사람 사형 당했는데, 그냥 20년이라 하자. 이러면 편하게 그냥. 사형 당했는데, 그럼 두 개를 합쳐서 20년이잖아. 지금 두 개를 합쳐서. 근데 하나가 무죄가 되면 다른 하나는 형이 다시 나와야지. 얼마인가. 그래서, 개시 결정은 둘 다 해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형을 다시 정할 필요성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재심 개시 결정은 이제 뭐야? 간첩죄뿐만 아니라 청구하는 뭐까지 같이 해? 불법 무기까지 같이 한다고. 자, 그 다음 또 봐. 이번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심리를 물어봐. 재심. 당연히 심리는 뭐만 해야 돼? 청구한 것만 해야지. 개시 결정을 물어보냐? 심리를 아니 이거는 청구도 안 한 거는 뭐하러 심리해? 심리는 뭐만 하는 거야? 청구한 것만 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그런 거야. 에? 자, 이렇게 읽어봅시다. 자, 어디지 지금? 37페이지 기억. 경합범광 37페이지 기억이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 판결 중 일부의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 개시 범위는 확정 판결 뭐다? 전부 다야. 에? 전부 다란 말이야. 이거 전부 다. 청구한 것만 개시하지 않는다는 거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계형을 선고한 불가분 확정 판결에서 그중 일부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형식적으로 한계형이 선고된 판결이 있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에 대해서. 재심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여긴 다 심리하는 거 아니야? 형사로 정해야지. 이중처벌은 아니라는 거야. 아닙니다. 다만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 이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한 거니까 원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러면 자 봐봐. 요거는 옛날에 니은은에 옛날 경찰에서 많이 나온 문제야. 봐봐. 원 지울기 전에 이제 다시 이걸 그려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경찰직시에 많이 나왔던 문제다. 요즘 안 나와. 옛날에 한 15, 16년 전에 원 지울게요. 봐봐.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당연히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이지. 맞잖아. 여기는 뭐야? 좀 재심 판결이지. 그러면 요 재심을 판결할 때 적용되는 법은 이 말이야. 이때 적용하는 법은 대상 판결 당시 법이냐 판결 당시 법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당연히 언제 법이야? 판결 당시지. 지금 이 법이 위헌결정 같은 거 받아가지고 지금 재심 청구하는 거잖아. 법 해석도 어느 시점이 기준점이야? 당연히 판결 당시야. 대상 판결 당시 아니야. 근데 왜 우리 헷갈려? 이 당시자가 들어가니까 대상 판결 당시냐 판결 당시냐 그러니까 머리 막 헷갈려버려. 재심죄 들어가면 헷갈려버려. 근데 그림 보면 당연해. 대상 판결 당시법이 아니라 뭐야? 현지법, 판결 당시야. 어느 법을 해석해? 판결 당시법이야. 이게. 알겠죠? 이렇게. 옛날 문제입니다. 최근 기출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지금. 그럼 판결 당시는 법이 무효죠? 판결 당시는 무효잖아. 위헌결정 받았으니까. 무슨 재판해야 된다? 무죄 판결을 해야 됩니다. 됐죠? 면소 판결한 거 아닙니다. 무효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개시 있어가지고 재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이 판결은 효력을 만다? 상실하겠죠. 재심 판결이 선고 이게 확정이 되면 똑같은 거 재판중 2개 있잖아. 그럼 뭐야? 뭐가 우선해? 이거 우선하지.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대상 판결은 효력을 만다? 당연히 상실합니다. 상실할 거고요. 불이익 변경. 그러니까 불이익했잖아. 이 재심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익을 받은 자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이것이 더 뭐한다?
불이익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들어갑니다. 1번. 경찰직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1번도 틀리면 안 돼. 이것도 수비 문제야. 자, 봅니다. 여기서 이 대상이 특별 사면으로 형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유죄 판결. 여기에 대해서 재임 청구할 수 있었죠? 유죄니까. 어? 특별 사면으로 형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유죄 확정 판결. 아까 재심할 수 있다 그랬잖아. 재심 청구했어. 심판 결과. 무죄면 무슨 재판해? 무죄면 무죄 판결하면 되잖아. 무죄면 무죄 판결하는 거야. 무죄면. 유죄일 때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시험해봐. 근데 함정이 무죄일 때가 나와. 왜냐하면 유죄일 때가 더 훨씬 많이 나오거든. 근데 무죄일 때가 푹 튀어나온다고. 무죄는 함정이야. 유죄가 많이 나와. 유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말입니다. 무슨 재판하는가? 형 선고 못합니다. 왜? 선고하면 안 되잖아. 지금 선고가 효력을 뭐 한다? 상실했잖아요. 맞잖아요. 유죄일 때 형을 선고 못해요. 그럼 무슨 재판한가 그랬더니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재판해야 됩니다. 유죄인데 형을 뭐 하지 않는다? 선고하지 않.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한 재판이 몇 개지. 아까 아무런 재판하지 아니한다도 있었고, 여러분 처음 들어본 소리잖아. 유죄 무죄는 게 아니라 아무런 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또는 형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에 나오니까 여러분 헷갈려요. 처음 들은 용어들이거든. 재심에서 쓴 용어란 말이야. 그래서 유죄일 때는 뭐 한다? 유죄이지만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라는 재판을 합니다. 선고를 못해. 뭐 때문에? 불이익 변경 때문에. 쉽죠? 그런데 가다 뭘 내는 거야? 무죄일 때 해놓고요. 무죄.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재판한다니까. 그럼 틀렸어? 무죄일 때는 당연히 뭘 선고해줘야 돼? 무죄를 선고해줘야지. 무죄는 이익되는 거잖아. 여기까지가 경찰직 기출문제. 자, 이제 좀 까다로운 걸 하나 보자고요.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좀 판례가 이상해. 2번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2009년 1월 15일 간통죄와 상해죄로 경합범이었습니다. 간통죄와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통죄만 뭘 청구했다?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자, 경합범이죠? 형은 몇 개 있죠? 하나 있었죠?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한다? 청구하지 않은 것도 같이 뭐 한다? 재심 개시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왜 형 다시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간통죄와 상해죄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 됐습니다. 됐죠? 두 개 다 개시를 해야 됐죠? 그리고 이제 이 간통죄에 대해서는 심판 절차에서 이제 뭐 한다? 위헌 결정 받았으니까 무슨 재판에?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남았어? 상해죄는 형을 다시 정해야 되죠? 판결 선고하면서. 이 형은 이것보다 뭐 한다?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맞죠? 불이익변경이잖아. 그래서 벌금 400만 원 선고했습니다. 상해죄에 대해서. 자, 이러자 이 청구한테는 돌아버리죠. 집행유예가 이미 끝났어. 옛날 거 청구한 거야. 집행유예 2년 끝났잖아. 지금 훨씬. 그러니까 지금 청구했는데 느닷없이 뭐야? 벌금 400만 원 내놔라는 거야. 현실적으로 안 내도 되는 돈 400만 원 내게 생겼잖아. 맞잖아요. 이미 수년 전 사건이란 말이야. 수년 전 사건인데 여러분 2009년이면 지금 뭐야? 15년, 그러니까 16년에 청구한 거니까 벌써 거의 10년 전 사건이야. 그래서 이제 나는 말이야 무죄를 받고 싶어서 청구했는데 느닷없이 안 내도 되는 벌금 400만 원 내라는 거야. 불이익하지 않냐는 거야. 나는 이거 불이익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 읽어볼게요. 우선 1번. 경합범 관계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 확정 판결 중 일부 범죄 사실에만 재심 청구가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 다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해야죠. 약간 이해되죠? 그리고 재심 사유가 없는 그 범죄, 상해죄에 대해서는 형을 다시 정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해됩니다. 2번입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 판결이나 그 부수 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이 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이 판결이 소멸하는 것은 뭐다? 일단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확정되면은 시고 원판결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사라져버립니다. 원판결 자체가. 형은 남아있는데 뭐가 사라진 거야? 부수적 처분이 집행유예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뭐가 사라져? 아까 요거는 사라진다 했잖아요. 요거 사라져버립니다. 효력을 상실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선고한 형보다 뭐하다? 더 중하면 안 된다는 거야. 불이익 변경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징역 1년보다 중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집행유예는 이미 효력을 상실해버려 의미가 없고 집행유예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벌금 400만 원. 그래서 원판결 효력 상실 자체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불이익을 입었죠. 이 경우는 집행유예가 효력을 상실하니까 불이익하잖아요. 한다. 이를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나는 이건 불이익하다 봅니다. 그런데 아니랍니다. 형만 더 뭐하지 않으면 된다? 중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 부수적 처분이 사라졌죠. 로 인해서 얘한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네. 실제로 불이익합니다. 안 내도 될 돈 뭐를 내야 돼? 4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하다는 겁니다. 하더라도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형만 더 중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경찰이 나온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좀 어거지스러워, 이 새끼들이. 현실적으로 당연히 불이익하잖아, 현실적으로는. 근데 형만 중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형만.
부수적인 집행유예와 관계가 없다는 거야. 똑같은 문제 하나 봅시다. 갑은 절도죄로 징역 1년, 똑같은 거 봅시다. 이건 더 억울한 놈, 여러분 더 억울한 놈이야.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더 억울한 놈이에요.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집행유예 중, 요 2년의 집행유예 중에 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확정됐습니다. 협박죄로. 그러면 집행유예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효력을 상실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이게 실효가 됩니다. 실효. 이게 이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개자식 그냥 이렇게 써? 차라리 효실이라 쓰는가, 그럼 효실이. 이름도 좋잖아, 효실이. 실효. 실효가 뭘 지른 말이야? 효력 상실이야. 그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제 다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잖아. 그러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상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사라지니까 얘는 이제 징역 1년을 가서 살아야 됩니다. 1년을 이제 복역했습니다. 1년을 살았다. 1년을 이제, 1년 살았어. 복역했어. 집행받았다. 맞죠? 1년을 이제 집행받았어요. 집행받았다. 이 사람이 이 절도죄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어요. 요거는 경합범이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합격자는 안 들어갑니다. 아까 둘이 이제 두 개에서 형이 한꺼번에 하나 나왔을 때 같이 들어간 거, 이건 형님 2개 나왔잖아. 요거는 협박죄는 재실청 안 해. 형 몇 개 나왔어? 따로 나왔잖아. 절도죄는 얼마? 징역 1년의 집행유예니, 협박죄는 얼마? 징역 6개월. 형이 따로따로 나왔으니까 같이 재실 안 해. 이거는 형이 하나 나왔을 때 같이 하는 거야. 이거 이제 뭐만? 재심 이제 그래서 절도죄에 대해서만 뭐 한다? 재심이 시작된 거야. 심판이 시작됐다고. 그거는 이미 현실적 얘 입장에서는 지금 뭐지? 징역 1년 살았잖아, 지금 절도죄로. 맞죠? 그런데 재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당하지 않아? 황당하잖아. 1년 살았다니까 이미. 응? 그래서 청구했더니 뭐 한다? 얘는 결론적으로 뭐야? 이거 교도소는 안 가겠습니다 하는 집행유예니까 어찌됐든 누가 봐도 불리하잖아요. 불이익하잖아. 안 그럽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진짜 막. 그러니까 여러분 대법원 판사나 이런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그래 아니야. 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 미국 소위 말해서 대통령도 방패 못 배째 이런 판에 대법원 판사라 별로 있겠습니까? 한마디 설명하고 들어갈 거면 이 말입니다. 이 원판결이 뭐예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죠. 근데 여기 왜 얘가 지금 얘가 이 새끼가
1년을 살았어? 요거이 뭐가 됐어? 효력을 상실했어. 응? 지금 대법원 판례 입장은 이 말입니다. 봐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원판결은 효력을 상실해버리죠. 모두 상실해버립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실효됐다는 그 자체도 뭐한다? 효력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야. 그럼 뭔만 남아? 형만 남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만 남다는 거야. 그것보다 중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중하지 않네? 6개월이니까. 그러면 요 실효되는 효력이 상실돼 버린 거잖아. 지금 실효가 돼서 1년 살았잖아. 실효되는 효력을 상실시킴으로 인해서 피고인에게 오히려 더 뭐가 됐어? 불이익하잖아. 실효가 돼서 징역 1년 살았는데 이 자체를 없애버린다 이 말이야. 이걸 보지 않겠다는 거야. 이것만 보겠다는 거야. 이것만. 그래서 불이익하잖아. 이게 말이야 뭔덕이야 도대체. 김정희가 왜 더 이상 새끼가. 실제 당한 사람은 불이익하네. 그래서 시험에 불이익하더라도 갑니다. 불이익하더라도 불이익한 무슨 홍길동입니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더라도 뭐한 것이 아니다? 불이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야? 왜 불이익한데 불이익한 게 아니냐 이 말이야. 이 판례는 내가 봐서 언젠가 바뀝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거 당연히 사람 미칠 노릇이죠. 아니 징역 1년 살았다니까. 6개월 더 살아난 거야. 아무리 집행유예지만 이 경우만 집행유예 효력 상실 징역 떠서 6개월 살아야 되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야. 불이익 변경 형 그 자체만 말해. 나머지 부수된 게 있잖아. 뭐 실효 이런 거 있잖아. 요건 싹 상실돼 버려. 요거 효력을 상실한다 말이야. 요거 저 판결이 확정되면 이게 효력을 싹 상실해 버리죠.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야?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 뭐만 남는 거야? 이 형만 남는다는 거야. 부차적인 다 소멸해 버린 거야. 그럼 부차적인 게 소멸함으로 인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바로 재심의 본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부수된 게 뭐야? 집행유예가 실효된 게 부수된 거지. 형 아니죠, 실효는. 그래서 얘가 징역 1년 살았죠. 그런데 이걸 무시해버리니까 얘는 뭐야? 징역 1년 산 거는 완전히 붕 떠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냥 안 돼도 어거지로 이해하려고 해야 돼.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불이익하잖아.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거. 걔들이 말한 것이 뭔가는 알겠어. 대법원 판사가 뭐라고 한 줄 알겠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아. 읽어봅시다. 재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 시기는 당연히 언제입니까? 재심 판결 확정 시죠. 여기죠. 당연히 여가 확정돼. 요건 없어져버린 거야. 대상 판결은 없어져버린 거야. 이거 확정돼 버리면 대상 판결 당시가 아니고.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대상 판결은 효력을 상실되는 것이 재심의 본질상 결과이므로 재심 판결에서 정한 형이 대상 판결 형보다 뭐하지 않으면 된다? 중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때 대상 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실효까지 효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할지라도 이건 불이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 당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아니, 괜히 재심시험 구해갖고 뭐야? 새로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살아야 되잖아. 옛날 교도소 갔다 왔는데 1년. 개자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는 그 판결을 이제 뭐 관보에 공시한다는 거고, 재심에서 안 되는 겁니다. 공소 취소 못 합니다. 검사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해야 됩니다. 증거 보존도 못 합니다. 그건 공판 기일 전에 하고. 유죄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재심 개시 결정 진행, 요거는 이제 함정입니다. 문제는 아니고요. 함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검찰 7개회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자, 뭐에 틀렸냐 그러면, 재심 판결이 확정되잖아요. 그럼 대상 판결은 그 효력을 뭐 한다? 상실한다. 이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요것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똑같은 사건에 확정 판결이 두 개 있을 수 없잖아요. 요거 있으면 저게 효력을 상실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 있는 가 읽어봅시다. 재심 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기서 진행 중이에요. 확정된 게 아니란 말이야. 진행 중에 있으면 이거 효력 상실해 안 해? 안 하죠. 요거 지금 뭔 중에 있어? 진행 중에 있잖아. 맞잖아요. 여기 바로 7급 문제인데 감정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재심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란 것만으로는 확정 판결의 존재 내지 효력을 부정할 수가 없고,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법원이 그 사건의 다시 심리한 후 재심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 종전 판결 효력을 상실하죠. 확정됐을 때. 그 다음에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당연히 재심 대상 사건과 별개 공소 사실을 추구하는 공소장 변경이 당연히 안 됩니다. 공소장 변경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건이 동일해야 돼요.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일반 사건과 병합할 수도 없습니다. 이따 병합은 이따 배울 거예요. 배울 겁니다. 자, 2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저 재심의 성격은 그 내용은 간단한데 여러분이 말이 어려울까 봐서 내가 해놓은 거예요. 혹시 이렇게 비겁하게 낼까 봐서. 2008년에 상습 사기죄란 범죄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확정 판결이었어요. 2008년에 상습 사기죄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상습이라는 거는 포괄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판결 효력이 미치죠. 2008년 뭐가 돼? 상습 사기죄에 대한 뭐다? 판결 효력이 미치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판력이 미친다면 판결 효력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2009년부터 다시 그 이후 것은 이 판결이 있은 후에 일어난 거죠. 여기는 뭐다? 이 판결 효력이 미친다, 미친다? 효력이 2008년 효력이 당연히 효력이 안 미쳐, 안 미쳐. 그 이후니까 판결 효력 안 미칩니다. 9년 이후 상습 사기죄는 당연히 2008년과 별개의 뭐다? 사건입니다. 별개의 사건입니다. 맞죠? 별개의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가 만일에 어떤
사기죄가 A죄가 2007년에 있었고 B죄의 사기죄가 2010년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A죄와 B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확정 판결 전과 후라고 합니다. 확정 판결 전의 범죄와 확정 판결 뭐야? 후의 범죄라고 합니다. 됐죠? 확정 판결 전의 범죄와 뭐다? 후의 범죄입니다. 이건 전혀 별개 사건입니다. 이거 경합범 아닙니다. 경합범은요, 확정 판결 전에 범한 여러 개의 범죄랄지, 확정 판결 후에 범한 여러 개의 범죄지, 전후의 범죄들은 뭐가 아니야? 좀 경합범 아닌데 형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요걸 일죄, 이죄 그럽니다. 경찰 되면 일죄, 이죄 이렇게 배워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시험에는 이렇게 말고 있습니다. 확정 판결 전과 후에 범한 범죄는 전혀 별개다. 두 개는 병합도 안 되고요. 합칠 수가 없어요. 두 개는 뭐 한다? 하나의 형을 선고 못 합니다. 형 두 개 선고해야 됩니다. 두 개는 공소장 변경도 안 돼요. 이 정도가 수동범죄고, 이제 이걸 뭐라 부르냐는 여러분 경찰이 실무에 가서 배워. 일죄, 이죄 그래 배워. 그럼 3죄도 있어. 이것도 있으면 또 나오고. 병합범 아닙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기본입니다. 자, 상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동일 습벽에 의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뒤에 걸 후행범죄라고 합시다.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8년에 대해서 이걸 재심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요건 확정 안 됐으면 관계, 요것만 재청구한 거죠. 동일 습벽에 하여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의 판결, 이 후행범죄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재심 판결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칩니다. 이 재심 판결은 언제? 2008년 이전 것만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동일 습벽에 한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쭉 하다가 지금 현재 2020년입니다. 2020년 요 2008년에 상습 사기에 대해서 재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있었던 2008년 상습 사기죄는 이 말이에요. 이 기판력이 여기에 효력을 미치는가 이 말이에요. 안 미칩니다. 왜? 이 판결은 어느 판결이에요? 2008년에 확정 판결에 대한 사실 판결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한 재심이에요. 이 판결을 재심했을 뿐이에요. 이 기판력이 여기 안 미칩니다. 미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다 처벌 안 돼버리잖아. 그렇죠? 재심 대상 판결을 전후하여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제성은 재심 대상 판결에 의해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다. 확정 판결 전후니까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선행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3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선행범죄 확정 판결 전에 범한 선행과 후행범죄는 뭐가 아니다? 경합범 아닙니다. 경합범 아닙니다. 문제는 조금 이따 할게요. 여러분이